안녕하세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제13장 청소년 프로그램의 홍보와 마케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가운데에서 제3부 청소년 프로그램의 홍보와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중 제13장 청소년 프로그램의 홍보와 마케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강좌가 주차에 따라서 마지막 강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학습해야 될 수도 있겠으나 강좌에 따라서 다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실제 많은 내용들을 다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나 세세히 교재 내용들을 살피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강주가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경우 강의를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또한 지난번에 해오던 것처럼 강의안과 또한 2021년 영상을 탑재해서 더불어서 함께 학습하는 블리딩 기법을 이용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의 일환으로 동영상 학습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좌를 모두 다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청소년 프로그램의 홍보와 마케팅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홍보와 마케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마케팅,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략적 마케팅 실제, 세 번째 SNS 마케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 마케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홍보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에는 홍보의 개념, 그리고 마케팅의 개념 및 성립 조건, 세 번째 마케팅의 기능의 내용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학습이 정리되고 난 뒤에 학습 활동의 내용을 정리하는 일지에는 두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중 첫 번째, 홍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내용이 하나의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의 개념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홍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대상자의 효과적인 모집 방법과 수단으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입장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설의 설치 목적이 청소년의 균형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될 프로그램은 기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성공이라는 측면이 청소년 시설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확인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 청소년 시설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마다 청소년 대상이 모집 안 되어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 A 청소년 시설은 존재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B 청소년 시설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마다 청소년 대상자 모집이 차고 넘쳐
대기자까지 있을 경우 청소년 B 청소년 시설은 활성화되고 기관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 시설에서의 홍보 및 마케팅은 청소년 시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될 수 있고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설에서 개발 및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고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홍보 및 마케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케팅에 대한 개념과 승리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마케팅 개념 및 성립 조건입니다. 일반적인 마케팅의 개념들은 경영적인 측면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전되는 데 있어서 상품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뜻합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성 극대화를 주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시설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의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알리고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마케팅 이론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알리고 청소년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1985년 AMA는 마케팅을 개인 및 조직의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이디어와 상품 및 서비스 개념의 정립, 가격, 촉진, 그리고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 집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도 있습니다. 센쇼는 마케팅의 욕구 충족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재적 및 잠재적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가격을 산정하며 촉진 및 분배하도록 설계된 기업 재활동의 총체적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립 콜드는 마케팅을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에게 가치가 있는 제품을 창출, 제공, 교환함으로써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는 사회적 및 경영 관리적 과정으로 정의하고도 있습니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하면 특정 제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마케팅이란 청소년의 균형 성장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마케팅 목표는 청소년 기간의 목표와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 마케팅 활동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수치로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성립 조건은 7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실제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어야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 청소년 시설 내 마케팅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즉, 홍보를 하게 되면 전화를 받게 되겠죠. 그죠? 1대1로 설명을 하는 내용들 또한 마케팅 팀이 있어야 되고 홍보를 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 그 팀에 홍보를 했을 때 문의 전화라든지 조수받는 내용이라든지 하게 될 때 청소년 시설 내에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그곳에 문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셋째, 의사소통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 일방향적인 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그러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케팅의 문구라든지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섯째, 청소년들이 시간 또는 비용 등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마케팅의 내용들은 먼저 홍보 내용처럼 어떤 것을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리고 그 알려진 내용들이 실제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여섯째, 프로그램 마케팅을 위한 기관과의 연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위한 다른 기관들과도 함께 연계가 필요하다. 즉,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혼자 청소년 수련관이나 수련시설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지자체나 학교나 기관의 내용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들과도 함께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7번째, 프로그램 마케팅에 필요한 위험 부담 기간이 있어야 한다. 어떤 내용이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위험을 부담 기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실제 주 기간 프로그램을 마케팅하는 주 기간 또한 어떠한 내용이든 그 내용에 전담해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마케팅 개념과 성립 조건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에서 첫 번째 홍보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두 번째 마케팅의 개념 및 성립 조건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승리 조건 7가지, 승리 조건의 7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청소년 시설 내에 마케팅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의사소통 구조가 존재해야 하고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들이 시간 또는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마케팅을 위한 기관과의 연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마케팅에 필요한 위험 부담 기간 또한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학습했습니다. 세 번째, 마케팅의 개념입니다.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보편적 마케팅 기능은 거래 기능, 판매 기능, 구매 기능, 물적 유통 기능, 보관 기능, 운송 기능, 조정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의 기능으로 활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공 기능. 둘째, 판매 기능. 셋째, 구매 기능. 넷째, 물적 유통 기능. 다섯째, 보관 기능. 여섯째, 운송 기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제공 기능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에게 제공한다는 의미는 프로그램의 내용, 가치, 목적 등에 대한 지적인 내용이 참여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제공, 주는 기능,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 뭘? 프로그램의 내용과 가치, 목적 등을 지적인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라는 입장에서 제공 기능입니다. 둘째, 판매 기능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잠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홍보, 참여 신청 등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한다고 해서 돈을 받고 판매하는 개념보다는 실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참여 신청들을 받는다. 즉, 구매하도록 한다. 또한 구매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와 참여 신청을 확정하는 것이 판매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매 기능입니다. 장기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 보완을 위한 노력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새로운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기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한 학습하거나 배우는 내용 가운데 하나의 수정, 보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물적 유통 기능입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이 잠재 청소년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알릴 수 있도록 갖추게 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언론사 연결, SNS 회원 주소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적 유통 기능이라고 해서 유통, 흐름, 그리고 홍보를 위한 알리는 기능을 갖는다라는 입장에서 물적 유통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보관 기능인데요. 프로그램에 개발된 시점과 운영해야 할 시점의 시간, 효율성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운송 기능입니다.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운송이라고 해서 물건을 배달한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는 입장에서 운송 기능, 그리고 보관 기능은 프로그램이 개발된 시점과 운영해야 할 시점의 시간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즉시 개발되면 바로 운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살피고 준비하는 기간의 보관 기능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케팅의 보편적 기능과 청소년 마케팅 기능을 비교한다면 먼저 거래 가능입니다. 좀 전에 제시했던 내용들 가운데서 마케팅의 보편적 기능과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능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제공 기능이라고 했던 것을 거래 기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래 기능으로 보편적 기능은 소유권 이전과 관계되는 기능이 거래 기능, 제공 기능이라고 말하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마케팅 기능에서는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내용이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마케팅과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매 기능으로서 마케팅의 보편적 기능에서는 잠재 고객에 대한 판매 촉진, 거래 성립, 계약 조건의 확정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청소년 프로그램의 마케팅 기능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알리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매 기능인데요. 제품을 재판매를 위하여 여러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구입, 재생산을 위한 원재재 구입의 구매 기능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의 기능은 장기 프로그램을 위해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물적 유통 기능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잠재 청소년들에게 짧은 시간 내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알릴 수 있도록 갖추는 기능을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기능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보편적 마케팅 기능에서는 제품의 시간적, 공간적 이전에 관계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보관 기능인데요.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기능은 프로그램이 개발된 시점과 운영해야 할 시점의 시간, 효용성을 강조한 내용이라면, 마케팅의 보편적 기능으로는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의 시차를 연결하거나 해소함으로써 시간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운송 기능인데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능을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케팅 보편적 기능에서는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의 차이를 연결하거나 해소함으로써 장소 효율성을 창조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을 크게 홍보, 그리고 마케팅의 개념과 성립 조건
세 번째 마케팅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편적 마케팅 기능이라고 보는 이러한 6가지에 대해서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기능과도 차이가 있다. 보편적 마케팅 개념과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기능의 차이점을 학습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략적 마케팅의 설계입니다. 프로그램 마케팅 설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단계적 설계가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설의 여건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설계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림 12-1 마케팅 계획 수립 절차인데요. 사항을 분석하고 목표를 먼저 사항을 분석한 뒤에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전략 제안을 파악해서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을 선택하고 포지셔닝 전략과 마케팅 믹스 결정과 실행 프로그램 수립 통제 방법 결정 비상계획 수립 그리고 결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마케팅 내용의 순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오늘 제2 청소년 프로그램 전략적 마케팅 설계 내용으로 학습할 10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상황 분석, 목표 수립, 그리고 세 번째 전략 제안, 네 번째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선택, 다섯 번째 포지셔닝 전략, 여섯 번째 마케팅 믹스 결정, 일곱 번째 실행 프로그램 수립, 여덟 번째 통제 방법 결정, 아홉 번째 비상계획 수립, 열 번째 결제 단계로 마케팅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학습할 내용입니다. 그중 첫 번째 상황 분석입니다. 3C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략적 마케팅을 위한 설계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 분석에서 다뤄야 될 3C 분석과 스와트 분석이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활동 두 번째 내용으로 3C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내용이 과제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먼저 상황 분석에서 3C 그리고 스와트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C 분석은 소비자 분석, 경쟁자 분석, 자사 분석의 상황 분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C로 시작되죠. consumer, competition, component 이러한 입장에서 소비자, 경쟁자, 자사라는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의 분석인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니즈, 트렌드, 문화, 최근 이슈 등의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소비자 분석입니다. 소비자가 청소년이고 그런 청소년들의 니즈, 요구도나 그리고 트렌드, 새로운 유형, 새로운 그런 여러 가지 트렌드, 문화, 그리고 최근의 이슈 등이 분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 청소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쟁자 분석입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타, 시설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상황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유사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단점, 프로그램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특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차별성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프로그램에서 그래도 추구해야 될 내용이나 차별화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판단하는 경쟁자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자사 분석인데요.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의 가치, 장단점 분석, 자원 분석, 조직 및 예산 분석 등을 토대로 얼마만큼 홍보에 투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황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설 내에 마케팅 비용의 기준, 규모 등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 분석에서 청소년에 대한 분석과 유사 프로그램의 분석, 시설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 분석의 3C는 소비자 분석, 경쟁자 분석, 자사 분석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와트 분석이 있습니다. 스와트 분석은 기업 환경을 분석을 통해서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내용들이 마케팅 기법에 활용되는 것으로서 스와트는 앞에 나와 있는 영문의 앞글자를 따서 스와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스와트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스와트 분석은 크게 내부 환경에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내부적인 내용에서 강점과 약점을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과 외부 환경에서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구별한다. 이를 토대로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약화하고 기능은 활용하며 위협은 억제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SO 전략은 강점 기회 전략, ST 전략은 강점 위협 전략, WO 전략은 약점 기회 전략, WT 전략은 약점 위협 전략으로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강점은 타 시설과 타 프로그램에 비교해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강점으로 인식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점은 타 시설과 타 프로그램의 비교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외부 환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부 환경적인
행정적으로 기회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위협은 외부 환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환경적으로 불리한 위협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등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SWOT 분석의 마케팅 전략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SO 전략, 강점과 기회 전략은 외부 환경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을 SO 전략이라고 한다. 즉 외부에 좋은 그러한 기회가 있고 그 기회에 강점, 기간 내 내부에서 좋은 점을 활용하는 내용이 SO 전략이다. 그리고 ST 전략은 외부 환경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O 전략은 약점과 기회 전략으로서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외부 환경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실제 이러한 내용들은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없긴 하지만 나름 기능 보강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서 약점이 있었던 것을 외부의 내용으로 후원 등을 받아서 극복해내는 내용들도 약점을 통한 기회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T 전략은 약점, 위협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부 환경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WT 전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목표 수립인데요. 첫 번째 단계인 상황 분석은 3C와 SWOT 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마케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마케팅 목표는 프로그램의 모집 인원을 모집하는 목표와 기간 홍보 등의 다양한 목적을 두고 목표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프로그램 모집 인원에 대한 목표를 수립한다고 하면 50명의 청소년 모집이 필요한 경우 50명의 청소년을 모집 완료하도록 목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 제안 파악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네 가지 전략적 대안이 필요한데요. 첫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투입시킬 수 있는 전략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새롭게 소개하거나 알리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둘째, 새로운 프로그램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매니아청을 개발하여 입소문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셋째, 상황 분석과 목표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전략 등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죠. 넷째, 획일적인 접근의 노력이 아닌 다각적인 측면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 네 가지 전략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제안이 잘 구사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우수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인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접근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에 100% 만족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욕구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 잠재 청소년들의 세분화하는 노력과 표적 집단에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일수록 개인적인 맞춤형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에 맞는 집단에게 알릴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지션 전략인데요. 일반적으로 경영에서 포지셔닝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포지션이란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의해서 지각되는 모습을 말하고, 포지셔닝이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사 제품의 바람직한 위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품 효익을 개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포지션이란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 의해서 지각되고 있는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포지셔닝이란 청소년의 마음속에서 프로그램을 바람직한 위치를 형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효익을 개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이도록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전략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가의 전략, 저가의 전략 등이 같은 가격의 포지셔닝을 존재할 수 있고, 대형, 중형, 소형 등과 같은 규모에 따른 포지셔닝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발된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이도록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단계가 포지셔닝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케팅 믹스 결정입니다. 마케팅 믹스는 4P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1960년대에 하버드 대학 마케팅 교수인 제롬 맥케시가 창안했습니다. 마케팅 요소를 배합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마케팅 수단 내지 방법 등을 선택과 혼합한 것입니다. 마케팅 핵심은 4P인데,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 그리고 유통 경로와 촉진이라는 입장에서 4P라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가격, 세 번째는 유통 경로, 네 번째는 촉진입니다. 이러한 4P 요소를 청소년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제품은 청소년 프로그램명이 되고, 가격은 참여 경비가 되며, 유통 경로는 맞춤형 홍보 전략이고, 촉진은 매력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핵심 4요소에 따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을 살펴보면, 먼저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은 청소년이란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균형 성장을 돕기 위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은 서비스, 사람, 장소, 조직, 아이디어 등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프로그램의 매력성 그리고 호감 등으로 인해 선택하게 되는데요. 타 기관의 프로그램이나 타 프로그램의
구별할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사용하는 명칭, 말, 기호, 상징, 디자인 등의 결합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매력적인 명칭만으로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가격입니다. 대부분 청소년 시설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프로그램 경우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와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료인 경우에는 참여, 적극성이 떨어지는 단점인 반면 유료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질적인 부분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요. 이런 대가가 바로 참여비이고 일반적으로 만원에서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질 등의 프로그램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4P 중에 세 번째, 유통입니다. 프로그램 홍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프로그램 홍보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참여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가장 맞는 대상자에게 맞춤형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이 홍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촉진입니다. 프로그램 매력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프로그램 매력성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위하여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또는 청소년의 균형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알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의 매력성에 끌리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프로그램 매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4P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로그램, 그리고 참여비, 프로그램 홍보, 그리고 매력성 등이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의 결정을 표 12-2 마케팅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비교한 것으로서 이야기하는데요. 4P라고 이야기했던 제품, 가격, 유통 경로, 촉진을,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경비, 맞춤형 홍보 전략, 프로그램 매력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실행 프로그램의 수립입니다. 마케팅 믹스 단계를 통해서 결정된 전략에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도 실행 계획이나 실제 실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마케팅은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케팅 실행 계획 수립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6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연간 사업 전략과 실적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간 사업 전략과 실적 평가에만 의존하게 되면 실제 실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의사결정에서 지나치게 느리거나 비효율적인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 환경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너무 느린 결정과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인해서 시간 낭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속 원인, 참여자의 태도입니다.
소속원의 참여 태도가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인 경우마다 장단점이 나타나지만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능동적인 태도일 때 실행이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의 니즈에 대한 관심 여부입니다.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니즈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청소년에게 청소년을 위한 마케팅 실행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역할, 책임 등에 대한 분명한 규정과 진전사항에 대한 평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이나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제시가 필요하고 진행사항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업무 위험의 효율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시설의 특성상 청소년 지도자의 비율이 부족하여 1인 다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업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러한 업무의 위임, 역할과 비효율적인 경우 실행 단계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실행 프로그램을 잘 수립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연간 사업 전략과 실적 평가 균형, 의사결정 과정의 속도 및 효율성 고려, 소속원 참여 태도 고려, 수요자의 니즈 고려, 역할, 책임의 명확한 규정과 진전사항 평가 및 반영 등을 고려하는 것, 부서 및 기능 간 수평적 협업을 고려해야 되고, 진전사항 모니터링 고려, 업무 위험의 효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행 프로그램 수립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 전략적 마케팅 설계에서 잊지 말아야 될 내용으로 여덟 번째 통제 방법 결정, 아홉 번째 비상계획 수립, 열 번째 결제 단계입니다. 여덟 번째 통제 방법 결정은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에서 통제 방법은 전략 수립이나 비상계획 수립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통제 방법 결정입니다. 아홉 번째, 비상계획 수립인데요. 외부 영향 요소에 의한 마케팅 전략이나 실행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비상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가 비상계획 수립입니다. 열 번째, 결제인데요. 수립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 단계를 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청소년 프로그램 전략적 마케팅을 10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상황 분석, 3C, 그리고 SWOT 분석이라고 했던 상황 분석이 있었고요. 목표 수립이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 제안 파악이라고 해서 4가지 전략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시장 세분화와 포죽 시장을 선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지셔닝 전략. 여섯 번째, 마케팅 믹스 결정이라고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제품이 프로그램이 되고, 그리고 가격은 참여비, 유통은 프로그램 홍보, 촉진은 프로그램 매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실행 프로그램을 수립이라고 해서 마케팅 계획 수립 시에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학습했습니다. 여덟 번째, 통제 방법 결정과 비상. 아홉 번째, 비상계획 수립. 열 번째, 결제 단계가 전략적 마케팅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SNS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콘텐츠 제공자는 공급자가 콘텐츠의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하는 사용자는 단순 소비자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에서는 공급자가 콘텐츠의 최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정보를 생산, 재생산, 유통, 소비의 주체로 상승하는 내용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갖는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SNS의 개념이 소셜 SNS의 마케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검색의 특징을 가집니다. 스마트 인터폰을 접근하여 쉽게 접근해서 국민들이 물건을 구매, 정보 습득을 하는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기본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 카페, 뉴스, 동영상, SNS 대화, 네이버 지식 검색, 기타 등을 활용하는 것이죠. 정통적인 구매 태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낸다라는 입장에서 검색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경제성입니다. SNS 이용자는 검색을 통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다양한 신청과 경험 정보를 공유하는 특성이 보이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정보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이용자들을 추구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넷째, 오락성입니다. 마케팅의 주요 기법 중 하나가 오락성인데 유머스러운 광고를 의미하고 마케팅 메시지가 오락적 요소가 이용자의 감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용이성입니다. 별도의 지식이나 노력 없이도 SNS를 통해서 쉽게 정보를 노출시키고 사용자의 경우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용이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온라인 특성입니다. 오프라인 경우, 구전인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서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고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사용자의 만족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SNS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첫째, 짧은 제목을 작성하고 일반적으로 SNS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크게 5가지로 둘 수 있는데 첫째, 짧은 제목 작성. 둘째, 이미지와 영상을 포함하는 것. 셋째, 링크를 추가하는 것. 넷째, 소셜 채널과 공유하는 것. 다섯째, 온라인 뉴스 보도 자료를 배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SNS 가시성을 높이는 전략을 통해서 SNS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SNS 마케팅에서 SNS 개념, SNS의 마케팅 특징, 그리고 세 번째, SNS 가시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학습했습니다. 오늘 청소년 프로그램의 홍보와 마케팅에 대해서 학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만들었다면 홍보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학습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